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면접은 그래도 좀 머리를 식히면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징이 좀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들의 면접 전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3차 전형이랑 4차 전형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3차 전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진 면접이고 4차 전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원 면접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업의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 여느 공기업처럼 블라인드이다. 하지만 블라인드가 아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수험 번호까지도 사실상 블라인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한 블라인드로 면접이 진행되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력, 경험, 교육, 자격사항 같은 것들은 모두 면접관에게 제공되고 이게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질문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내 개인 신상 정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지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블라인드가 되는 건 맞지만 직무 관련된 역량은 기본적으로 모두 오픈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면접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사실 면접 이제 이 자기소개서 이 2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한전 자기소개서는 적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충 써서 내는 경우 혹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필기를 통과했을 때 떨어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면접 가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면접에서 면접 그 질문들이 나오는 토대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질문을 내가 면접에서 받는다면 이 내용을 내가 면접에서 질문 받는다면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한전의 면접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면접에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제가 블라인드지만 블라인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블라인드 요소가 굉장히 깐깐하다는 게 사실 이제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생년월일, 성명, 신체 조건, 출신지, 가족관계를 언급이 불가하다. 이게 사실 블라인드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출신 학교와 학력 수준을 언급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대부분 막 예를 들면 조교 활동을 했다. 네. 그러면 대학에서 조교 활동 당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대학교를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력 수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뭐 아니, 학생회 임원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이제 학생회 임원, 대학교 학생회 임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밖에 어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학원에서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대학원 다니는 네. 사람, 석사 출신이다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어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력 수준을 어필하지 말라. 네. 이거를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 해당되지만 면접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이 전기직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지도 교수님의 과 함께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교수 이름은 블라인드랑 전혀 상관없지 않냐라 생각하겠지만 한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디 학교의 교수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따라서 이 친구가 어디에서 전공을 졸업을 했는지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소개서에서 담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를 추측 가능한 거, 학력을 추측 가능한 것도 꼭 주의하셔서 말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하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최종 시간 전에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언급을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회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는데 그냥 학생회로만 일하게 하라고 했듯이 그냥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 명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할 당시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프로젝트 할 당시. 면접에서도 그냥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자체는 언급이 가능하니까 웨어를 생략한 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전혀 블라인드에 저촉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젝트 내용이 뭔지 설명하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 수준인지 대학교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긴 한데. 맞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네. 취지 자체는 좋지만 너무 그 기준 자체가 A 공기업, B 공기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해당 공기업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취준생이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도 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력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또 경력과 관련해서는 기업명은 써도 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땡땡 공장 어디 공장인지 지역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면접에서도 공통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전에서 인턴을 해봤다든지 뭐 수장공사라든지 우리은행에서 어떤 기관에서 일해봤다라는 거는 당연히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에 작성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면접에서 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명은 언급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면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학교 수준에서 뭔가 동아리라든지 학생회로 하면 이런 블라인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명이라든지 사업소명 같은 거는 면접에서도 어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우리은행 종로지점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은행에서 인턴을 할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의 뭐 치밀한 계산이 있으셨겠죠. 지역명하고 사업소명은 절대 언급 불가하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직무 면접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거는 제가 앞서 1차 다른 이제 사기업의 실무지 면접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약간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크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는 면접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전공 지식, 한전 관련 질문,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근거한 면접.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고루 물어보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회사 관련 질문들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전공 지식을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면접이 전공 PT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전은 그냥 그것까지도 한 번에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전공 구술 면접이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외부 면접관이라 그래서 한전에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면접관 포함해서 한 4분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전공 구술 면접이란 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사무직이랑 기술직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사무직 그리고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눠서 채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공으로 시험을 볼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시점에 뭐 이제 법이라든지 인문사회라든지 경제경영 쪽으로 상경계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 해당 분야의 선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직렬은 당연히 이 전기 관련되어 있는 전공 지식을 물어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전이라든지 전기직렬 공기업을 준비하시면 당연히 기사 자격증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그 기사 자격 준비하는 그 수준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면접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자체가 뭐 A라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A는 B인가요? 하면 네, B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더 고차원적의 어떤 게 필요한가요? 후자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A는 B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면접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필기 시험을 그냥 구두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한전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요. 이 전공 질문을 A라고 들어온 거를 A 해가지고 꼬리 질문으로 계속해서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그거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 대안은 없을지 아니면 그거의 단점이나 장점은 없을지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놓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전공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전에 기출됐던 질문들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전기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실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대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 뭐 저항값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력량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삼산 상성식과 삼산 사선식 비교 혹은 차단기와 개폐기의 차이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직렬에서 나왔던 전공 관련 질문들의 시작점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직렬계, 상경계로 지원한 분들 중에서는 마케팅 전공자한테 이런 질문도 나왔었어요. 한국전력공사의 수압 분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한국전력공사도 잘 알고 있는지 뿐더러 수압 분석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회사를 오고 싶었던 사람이면은 수압 분석을 안 해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수압 분석을 해봐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거 물어보고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 위크니스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오퍼튜니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추가 질문도 계속해서 나왔던 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제표. 종류 같은 것들도 이제 회계 관련 전공을 했던 분들한테는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시작점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꼬리 질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정 수사에 걸려서 내가 이 진짜 알지도 못하는 수박 걸타기식 질문 전공에 대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런 예 같은 걸 보면 사실 뭐 시작점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라고 해도 나아갈 때 아무래도 준비하는 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난이도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필기 시험이 항상 이제 중요하다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정기직렬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이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필기 시험을 존재하기 전에 앞서서 또 여기 한전을 지원하려면 기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구술 면접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공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이라든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필기 시험이나 그냥 기사 자격증에서 취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뭐 얼마나 딥하게 준비하냐라기보다는 필기 준비를 더 철저히 하면서 이게 나중에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준비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좀 뭐 정리를 하면서 어떤 지식까지 물어볼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회사 이름이 한국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직도 어느 정도 전기 관련된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평생을 일할 직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질문들 뿐더러 전기와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에도 사무직렬한테 종종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 지식들은 사무직렬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 나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전기 관련된 분야가 아니신, 전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식을 어떻게 대비하죠? 일단은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필기 시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통과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방금 이제 필기 시험을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한전 관련되어 있는 지식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질문지가 나왔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필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전기 지식의 기초 지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눈앞에 놓여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필기 시험에 좀 더 준비를 박차를 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을 또 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네.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네. 됩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일단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가 준비를 꼼꼼히 해놓으라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이 썼던 경력이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대표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진 절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썼던 내용 외에도 공통 질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이 썼던 내용, 교육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꼬리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때 알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를 지원했을 때 1차 면접에서 그냥 폭넓게 물어보는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나 꼬리 질문이겠죠. 이제 강한 꼬리 질문을 통해서 실제 이 친구가 정말 그 경험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경험이 정말로 이 직무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방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 질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한전이 굉장히 친절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물어봤었는지까지도 진짜 공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NCS형 경험들 그리고 상황 기반 질문들까지 출제가 됐는데 뭐 NCS형 기반 질문 대표적인 것들을 4가지 정도 살펴보면 성과 지향적인 확인을 위한 질문, 그리고 고객 지향성 확인을 위한 질문, 열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딜레마 질문들 같은 것이 출제가 됐는데, 성과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하며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자부심이 느껴졌던 프로젝트가 뭐니?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고객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니? 혹은 열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이외에 다른 것에 시간이나 노력, 열정을 투여했던 경험이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형, 딜레마형 문제는 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데 혼자 사는 친한 친구가 아프다고 약 좀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무 면접이 지나고 나면 종합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종합 면접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임원 면접이랑 비슷하다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임원 면접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한전이 공기업이고 또 이 공평하게 면접을 보는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외부 면접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4분의 면접관이 들어오고요. 이런 외부 면접관들 포함해가지고 심층적인 인성 검증을 실행하는 그런 면접이다. 그래서 조직 적응력, 대인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태도, 매너, 직업관 등을 고루고루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답변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당연히 자기소개서 숙지겠죠. 이거는 1차 면접도 그렇고 2차 면접도 그렇고 그러니까 3차, 4차 전형에 공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숙지해 놓는 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를 쓰고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자기소개서 제출해 놓은 거 일단은 필기 공부한다고 캡처도 안 해놓고 출력도 안 해놓은 경우도 태반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제출하셨죠. 그거 꼭 캡처해 놓으시고 출력을 해 놓으시고 면접 가기 전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뭐라고 썼는지 꼼꼼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거, 내 가치관과 직업관,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역량, 이 3단계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면접에서의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전에 지원하시는 우리 지원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을 뻔했는데 이제 한전 관련 정보는 항상 숙지하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공통으로 들어오는 면접 질문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ESG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요. 홈페이지든 한전 블로그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필기 싸움이다. 이 3차 면접 전형에는 100점 만점 중에 100점 이외에도 50점 정도가 필기시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